너였구나. 네가 내 딸을 죽인 거였어. 최명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신여진이 최명지가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실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면서도 살을 애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여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회의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게 뭔지 말해봐. 최명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유진 실종 사건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최명지가 직접 개입한 조작과 비리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신여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명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최명지의 얼굴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해라고? 동서, 이 서류에 적힌 게 전부 오해라는 거야? 유진이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죽게 만든 것도 오해라는 거냐고. 최명진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울함을 가장하려 애쓰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는 형님을. 신여진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최명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동서, 정말 무섭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20년이나 있었구나. 유진이가 죽게 된 그날,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도 끝까지 우기겠다는 거야. 최명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최명지의 눈앞에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유진이를 섬에서 밀어버린 건 내 조카였지. 세영이가 그 아이를 낙상하게 한 뒤에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헷갈렸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세영이를 세뇌시키고 유진이를 끝까지 못 돌아오게 만든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최명진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형님, 그땐 다들 정신이 없었잖아요. 유진이가 정말 죽은 줄 알았고. 그만둬. 신여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걸 보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알 것 같아. 내 딸이 죽었다고 믿게 하고 20년 동안 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솔직히 말해. 최명진은 더듬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저는 남편도 없고 세영이 하나뿐이었어요. 유진이가 없으면 세영이가 혜성그룹의 상속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을 듣다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국 내 야망 때문이었구나. 내 딸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내 딸을 혜성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네. 동서,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최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맞잡으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형님,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만 처벌받게 해주세요. 형님, 제발. 신여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최명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서,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이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영이도 너도 내가 책임지고 전부 끝낼 거야. 최명진은 눈물을 흘리며 신여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단 한 번도 동서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신여진의 뒷모습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최명진은 바닥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일주일 전 신여진은 고요했던 밤 자신의 방에 들어와 금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의 위치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한 신여진은 금고를 살폈습니다. 손잡이 주변에 묘하게 닦인 듯한 흔적이 보였고 그 작은 자국이 신여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닦은 게 아닌데 신여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금고를 더듬었습니다. 단순한 먼지의 흔적이었지만 이것이 금고의 보안을 침범했다는 암시로 느껴졌습니다. 금고는 단순한 물건 보관함이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에게 이 금고는 자신의 삶의 비밀을 간직한 성역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사업의 중요한 문서뿐 아니라
잃어버린 딸 유진의 흔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이곳이 누군가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신여진의 내면에 화염처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신여진은 즉시 장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장비서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서, 금고에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동작 감지 센서와 CCTV를 방에 설치하세요. 누가 금고에 접근하면 나에게 즉시 알림이 오도록 하세요. 장비서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금고 방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완벽히 가동되었습니다. 방의 구석마다 CCTV가 설치되었고 금고 손잡이에는 작은 동작 감지 센서가 부착되었습니다. 신여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체 누구지?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 신여진은 금고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CCTV와 센서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여진은 묘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나 아니면 누군가 훨씬 치밀하게 움직였던 걸까? 그 의문이 신여진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신여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금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왜 이걸 노리는 걸까? 신여진은 금고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문을 여는 동안 혹시라도 내부에 이상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늦은 저녁 방 안에서 최 형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오는 가운데 최명진은 냉철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형사, 신 회장의 금고를 열어야 해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최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잡아들인 놈들 중에 금고 털이범이 있습니다. 그놈을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최명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최 형사는 자료를 펼쳐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식이 과거에도 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비밀번호와 열쇠를 동시에 사용하는 금고도 열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 접근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장의 동선이나 기기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회장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야 해요. 금고의 상태와 접근하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먼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최명진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핸드폰을 확보할 기회는 내가 만들 겁니다. 다만 해킹 기술자를 준비해 두세요. 내일 당장 필요할 거니까요. 최 형사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자는 이미 준비 중입니다. 작업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최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세영이가 상속녀로서 더 이상 위협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죠. 최 형사는 문서를 정리하며 최명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핸드폰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최명지는 신여진의 습관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은 거의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방에 두는 편이에요. 내가 시간을 끌며 자리를 비우게 하면 그때 확보할 거예요. 실패는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최 형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신여진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업무와 긴 회의로 인해 몸이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살갑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신여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최명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반신욕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피로가 싹 풀리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니까요. 신여진은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굳이? 뭐, 반신욕? 최명진은 신여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쉬셔야죠. 제가 따뜻하게 물도 받아드릴게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셔야 하지 않겠어요? 신여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최명지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해볼까? 고맙다. 최명진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신욕을 위한 물을 받아놓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물 온도는 딱 좋을 거예요. 피로가 쫙 풀리실 거예요. 형님, 잠시라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신여진은 욕실로 들어가 반신욕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물속에서 신여진은 잃어버린 딸 유진과 그녀가 남긴 손자의 행방에 대한 걱정에 잠겼습니다. 내 손자야,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알고 싶구나.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걸까? 반신욕을 즐기고 있을 때 최명진은 밖에서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두고 간 휴대폰을 재빨리 집어든 최명진은 준비된 계획대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킹 기술자에게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작업하세요. 최명진은 서둘러 말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최명진은 초조한 듯 주위를 살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치 추적 앱과 도청 앱 설치 완료입니다. 기술자는 냉정하게 보고했습니다. 최명진은 핸드폰을 받아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행이군요. 완벽해야 합니다. 형님께는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세요. 기술자가 자리를 떠난 후 최명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욕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신여진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최명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형님, 여기요. 아까 놓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신여진은 최명진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최명진은 내심 안도하며 자신이 짠 계획이 완벽히 실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여진은 욕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반신욕이란 게 조금은 괜찮네. 그래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군. 최명진은 거실에서 신여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됐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먼저 알게 될 거야. 신여진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신여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보육원에 가셔서 유진님과 손자에 대한 단서를 찾으실 건가요? 신여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유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 황진구는 신여진의 다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보육원에 가까워질수록 신여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최명진은 집에서 신여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위치 추적 앱은 신여진이 멀리 떠나 있다는 신호를 최명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서둘러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에요. 형님이 집을 떠났습니다. 금고털이범을 데리고 오세요. 최 형사는 최명지의 연락을 받고 금고털이범을 데리고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명진은 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계획대로 움직입시다. 최명진은 다급히 말하며 금고털이범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금고털이범과 함께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신방울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방울은 이들을 가로막으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여기 웬 사람입니까? 회장님 방에 들어가려는 건 또 뭐고요? 최명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형님 방에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요. 이 사람은 그걸 수리하러 온 기술자입니다.
신방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고털이범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수리 기술자라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허둥지둥하죠? 회장님께 보고는 드렸어요? 최명진은 진정을 유지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보고 드리진 못했어요. 회장님이 보육원에 계시니 돌아오시면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신방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최명지의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세요. 최명지는 신방울을 뒤로하고 금고털이범과 함께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금고털이범의 손끝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주변을 살피며 문 앞에서 경계를 이어갔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요. 빨리 끝내고 나옵시다. 최명진은 속삭이듯 말하며 긴장된 눈빛으로 금고털이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고털이범의 손끝이 금고의 손잡이를 건드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찰나 최명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짜증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든 최명진은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여진의 핸드폰에 설치된 감시 프로그램이 보내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금고에 부착된 동작 감지 센서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감지됨 금고 접근 탐지. 최명진은 재빨리 금고털이범의 손을 잡아 끌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빨리 나갑시다. 금고털이범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도 잘못된 겁니까? 방금 금고를 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최명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여진이 금고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놓았어요. 지금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고털이범은 머쓱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정도 보안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금고를 이렇게 철저히 관리한답니까? 최명진은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여기를 건드린 흔적이 있다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에요. 최명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금고털이범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서 나갑시다. 수리하던 중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중단했다고 하면 됩니다. 금고털이범과 함께 방을 나서는 최명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철저한 보안 체계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최명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와 거실로 걸어가던 최명진은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놨을 줄이야. 대체 뭘 숨기고 있기에 금고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거야. 신여진은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에 띄워진 금고 경고 알림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 사장,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금고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알림이 왔어. 황진구는 핸들을 단단히 쥐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금고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은 곧장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신여진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멀쩡해 보였지만 금고를 지키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한 사실이 신여진의 심장을 조이듯 불안을 안겼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 누가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댔는지 알아내야 해. 황진구는 신여진이 지시한 대로 CCTV 영상을 재생하며 침착하게 화면을 살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명지가 누군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포착되었습니다. 금고털이범은 금고에 손을 뻗고 있었고 최명지는 그의 뒤를 지키며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서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금고털이범을 데리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입술을 다물고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와 의심을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CCTV 영상은 내 컴퓨터에 복사해둬. 동서가 뭘 노리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증거는 확보해둬야겠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신여진은 평정을 되찾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가 최명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오늘 내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최명지는 알람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형님. 방이 조금 어수선해 보여서 치우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방이 어지러웠다는 건 내 잘못이겠지.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괜히 수고스럽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최명지의 얼굴에는 억지로 꾸며낸 미소가 서려 있었고 신여진은 속으로 최명지에 대한 의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핸드폰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장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장비서가 방으로 들어서자 신여진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핸드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전문가에게 맡겨서 확인해봐. 해킹이나 위치 추적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 장비서는 신여진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서는 곧장 전문가를 찾아가 신여진의 핸드폰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장비서는 전문가로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 핸드폰의 위치 추적과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의 위치와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드러났지만 목소리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역추적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장비서는 다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의 출처를 조사하던 전문가는 뜻밖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연결된 기기가 최명지님의 핸드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명지님의 휴대폰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비서는 급히 신여진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프로그램의 출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최명지님의 핸드폰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여진은 보고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서였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게 동서였단 말이지.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가족이라 믿고 가까이 둔 최명지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장비서,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최명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직접 밝혀낼 거야. 장비서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명지가 금고를 열려고 했던 행동, 위치 추적 프로그램까지 모든 단서가 최명지에게로 연결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여진은 집안의 작은 응접실에서 최명지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최명지를 바라보며 분노를 억누르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내 핸드폰에 깔린 해킹 프로그램. 그거 동서 짓이지? 최명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해킹 프로그램이라뇨? 제가 왜 그런 걸 깔겠어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얼굴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추궁하는 이유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확인했어. 내 핸드폰에서 설치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걸. 최명지는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치한 건 형님 건강 때문이었어요.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너무 걱정이 돼서 위치 추적 앱 같은 걸 깔아놓으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넘기려는 최명지의 태도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걱정이 돼서라. 내가 걱정해서 깔았다는 앱이 왜 도청까지 가능했는지 그 설명은 못하겠지? 이젠 그만 둘러대. 내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최명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님, 정말이에요.
저는 형님을 위해서. 신여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신여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최명지가 금고털이범과 함께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금고털이범이 문고리를 만지는 순간 최명지가 당황하며 그를 끌고 나가는 장면까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최명지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그러니까 방을 정리하다가. 신여진은 냉소를 지으며 최명지의 말을 자르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다가? 금고털이범을 데려와서 금고를 열려고 한 게 정리냐? 내가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젠 말해봐. 최명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최명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최명지는 허둥대며 항변했습니다. 형님, 제발 오해세요. 이건 모두 불가피한 상황이. 신여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이건 오해가 아니라 증거야. 내가 내 금고를 털려고 했다는 증거. 남은 변명은 감옥에 가서 하도록 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테지만 말이야. 최명진은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결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과의 대면 이후 방으로 들어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속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급한 손길로 핸드폰을 꺼내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최명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영아, 큰일 났어. 다 들통났어. 형님이 전부 알아버렸다고. 윤세영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전부라니요? 엄마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전부 들통난 거예요? 최명진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핸드폰 해킹 프로그램도 CCTV 영상도 전부 들켰어. 내가 금고털이범 데려온 것도 다 찍혀 있었어. 세영아, 어떡하면 좋아? 윤세영은 듣고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최명진은 답답한 마음에 외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유진이 돌아올까봐 불안하다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야. 윤세영은 숨을 고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침착하세요. 지금 우리 둘 다 날아갈 순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엄마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잖아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듣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다 가져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날 혼자 남기겠다고. 윤세영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둘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내가 살아남아서 할머니를 설득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해요. 최명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세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혜성그룹을 갖게 하려고 이 모든 걸 했다고. 윤세영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 중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해요. 나중에 내가 엄마를 꺼내줄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최명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키며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영아, 결국 우린 둘 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너도 나도 손을 잡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건데. 최명진은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자신의 실패와 윤세영의 차가운 현실 감각을 곱씹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녀의 선택은 갈라졌지만 서로를 배신한 결과는 그들에게 더 깊은 나락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